안녕하세요. 234 한권역 강사 김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소금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조금 궁금하고 또 평소에 또 소금에 대해서 관심 있었던 분들이 질문을 좀 해주셔가지고요. 몇 가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보시면은 지금 실제 동물이긴 하지만 심장, 즉 뭐죠? 다른 이름으로 염통을 갖다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나트륨 용액에서 심장이 뛴다? 이랬거든요. 제가 사실은 요즘 나노 칼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나트륨이 신경을 전달하는 거는 있지만 심장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사실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드렸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심장이 막 뛰고 있는 거고 아래는 물방울이 지금 이렇게 맺혀가지고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줬을 때, 용액을 줬을 때는 심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팔팔 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음에 한번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좀 이렇게 심장하고 관련된 거, 우리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 좀 아셨으면 좋겠다. 또 나트륨은 신경 전달을 하는데 세포 외액이 많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더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었고요. 그 이야기는 신장 기능 강화하고 심혈관 보호, 자기 반성하는 것 같은데요. 심혈관 보호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심장 기능이나 심혈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심장이 안 좋은데 또는 뭐 심장에 병이 있는데 소금을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 혹시 기억나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조금 이제 오래된 기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라.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요. 야채를 많이 먹어라. 또는 뭐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가 저염식, 무염식을 해라. 그랬을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은 과잉에서 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모자라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염도를 한번 측정해 보셨나요? 본인의 소변을 통해서 염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0.9%의 염도를 갖는다 그랬거든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하다고 했고 암 환자의 경우에는 거의 뭐 0.4에서 0.2 정도 이런 정도의 염도를 갖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심혈관을 보호한다라는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그래서 심혈관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동의보감과 그런 본초 강목 우리가 굉장히 많이 믿고 따르고 그죠? 많이들 제시를 하시잖아요. 건강식품에서. 거기에서 소금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여기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의보감은 상당히 어려워요. 소금은 본성이 따뜻하고 맛이 짜며 독이 없다. 그리고 기사와 고사, 중독기를 다스리고 증오와 심통과 강남과 신복의 급통과 하부의 악창을 고치고 그 다음 흉증과 단벽과 숙식을 토하고 오미를 도우니 많이 먹으면 해갈이 나며 그 다음에 끓여서 장을 씻으면 종독을 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조금 깊이 보시면 지금 뭐 해석을 해드리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초 강목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쉬워서 소금은 달고 짜고 독이 없다. 그래서 소금은 이제 많이 드셔도 몸에 무슨 독성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라는 밖으로 이제 배출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요. 명치 아픈 것을 치료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소화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담과 위장에 열을 내리게 하고 체한 것을 토하게 하며 설사하게 할 수도 있으며 뭐 지혈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지난번에 이 소금에 있는 무기 미네랄을 유효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미네랄 그러면은 뭐 보통 다 좋다라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다음 페이지 보면 소금의 안전성에서 우리 뭐뭐 말씀드렸죠? 오염물질, 그죠? 위생상의 문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금속. 그 다음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우리가 환경 호르몬 같은 거, 더 나아가서는 뭐 방사선 같은 그런 방사능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세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끝에 무기질 미네랄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더니 이걸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에 우리가 소금은 NaCl, 그죠? 염화 나트륨이면서 얘는 무기질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무기 미네랄이라는 게, 무기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CHON 외의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유기물 그러면 보통 탄소로 되어 있는 물질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도 유기체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무기 미네랄이라고 하는 거, 무기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광석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소화 흡수가 어렵고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는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그 소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우리는 이거를 소화하기 쉬운 유기 미네랄로 바꿨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품성으로는 사실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제 혹시라도 무기 미네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렸었어요. 그래서 유기 미네랄은 우리가 이온화된 그 칼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쉽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과 결합된 상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유기 미네랄이라고 한다라는 거 조금 구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이 제일 많은 게 이제 간수에 대해서. 요새 막 두부 안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콩에서 나오는 두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밭에서 나오는 고기다, 그래서 굉장히 한때는 또 많이 먹었는데 요즘 들어서 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맨 밑에 한번 보시면 소포제나 유화제나 살균제, 이런 것들은 바로 뭐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첨가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부를 사시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소포제를 쓰지 않아요, 또 유화제를 쓰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포제라는 거 뭐죠? 포니까 뭐죠? 우리 콩을 갖다 막 갈다 보면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끓이다 보면 막 넘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품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두부로서의 그 상품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없애려고 소포제라든지, 유화제라는 것은 기름과 물을 섞는 걸 우리가 유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화제를 또 인공적으로 넣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또 뭐냐면 화장품도 마찬가지인데, 한쪽에서는 그걸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를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부는 결국은 인공 첨가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좀 안 좋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기도 한데, 또 왜 해롭다고 하느냐면 이제 그 간수 속에 이제 비소의 문제들을 또 들고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조금 이따 이제 비소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간수라는 건 뭐냐? 그럼 사이반이죠? 그 물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 사이에 있는 물로서 소금을 속출할 때 남는 그 액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수를 3년을 뺐네, 5년을 뺐네, 10년을 뺐네, 그러면 맛이 좋아지고 쓴맛이 없어져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 간수를 내려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두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두부에 음고제 또는 시멘트 반죽할 때도 많이 쓰고요. 지금 이 간수를 이용해가지고 또 그 비료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화학적인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또 많이 제조를 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간수를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주로 이제 까만색으로 마그네슘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마그네슘 성분들이 바로 우리 그 두부를 응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염화 마그네슘을 또 인공적으로도 많이 만들어서 그 인공 간수로도 지금 많이 사용을 하는데, 화학약품이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안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소의 문제는 그럼 어떨까? 비소는 지난번에 많이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암을 일으키고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어떤 드라마 같은데, 또는 누구를 조금 저기한 얘기지만 살해할 때 비서를 타줬더니 하여튼 재밌는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소가 굉장히 우리 생활 중에는 또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식품별 비소 섭취에 기여하는 식품들을 보니까요,
예, 김에는 54.71%, 그 다음에 미역이 22.75%. 지금 뭐냐면 그만큼 김이 비소가 그 검출될 많이 먹었을 때 검출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감자, 고등어, 멸치, 새우 해가 쭉 나옵니다. 당면이 0.99고요. 24위에 소금이 있습니다. 0.08이고요. 그다음에 26위에 쇠고기가 있습니다. 0.05. 예, 따라서 뭐죠? 지난번에 뭐 어떤 박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죠. 우리 음식 중에 이렇게 중금속이 없는 건 없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거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굉장히 비소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예,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예, 먹으면 안 되죠, 사실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들어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아주 강렬하게 예, 도대체 그럼 어떤 소금을 먹으라고 하는 거냐 이러면서 알려달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뭐 제가 어떤 소금을 드시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게, 저도 뭐 이게 좀 좋다는 소금을 먹다 보니까 너무 비싸요. 그래서 또 좀 더 저렴한 거를 또 찾아서 먹어보기도 했고,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좀 좋은 쪽으로 좀 다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먹다 보니까 또 이제 깨름직한 부분들이 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소금을 드시라고 했죠? 용융 소금을 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금을 완전히 녹인 상태에서 다시 만든 그런 소금을 우리가 정제 소금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도 그랬었고요. 보통 정제 소금 그러면은 막 하얀 가루로 돼 있어가지고 뭔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서 먹기를 굉장히 꺼려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사실은 그 순수하게 염화 나트륨만을 뽑은 걸 우리가 정제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소금의 종류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예, 천일염과 정제염,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좀 가공해서 만들어진 제제염,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순수한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소금 결정을 갖다 NaCl 결정을 빻아가지고 만든 것들, 그런 걸 용융 소금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격이 조금 비싸기도 하지만 조금 저렴한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자, 용융 소금을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예, 일단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털어내고, 숙성을 시킨다는 게 이제 간수나 가스나 유해 물질 같은 걸 제거를 하고 건조를 시켜서 마른 상태에서 다시 또 숙성을 시키고 해서 이런 과정을 반복한 후에 한 번 더 하는 게 용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850도에서 1350도가 되면 그 사이에서 소금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걔를 이제 빻아서 만든 것이 용융 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부터 중금속, 간수 뭐 이렇게 해서 쭉 빠져나가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Mg, Ca 막 나와 있잖아요.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제거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소금 중에는 또 얘를 갖다가 다시 환원을 시켜가지고 아까 유기 미네랄이라고 했잖아요. 걔를 다시 해서 소금을 통해서 또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소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용융 소금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가열 온도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거기에 따르는 또 가격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통에 들은 것도 있고 병에 들은 것도 있고 또 일회용씩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뭐 2g, 4g, 3g, 뭐 5g 이런 식으로 다 포장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용융 소금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이렇게 제시를 해놨어요.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어떤 소금을 먹어라 이렇게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용융 소금이 좋다는 거는 이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용융 소금만 먹을 수 없는 그런 또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게 정말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그죠? A, B, C, D 할 때 B, C, D가 있잖아요. 근데 B는 뭐냐면 birth예요. 탄생이죠. D는 death예요. 그럼 우리가 죽을 때 삶과 죽음 사이에는 항상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죠? 항상 우리가 초이스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죠?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막 달라지잖아요.
제가 이제 무수히 많은 건강식품을 저도 또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먹어보기도 하고 또 뭐 굉장히 또 연구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결국은 방향인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베테 선생님께서 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아시죠?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젊었을 때는 저도 이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건강 쪽으로 향해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 굉장히 잘 살아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이제 건강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을 잘 잡고 있다라는 거, 그죠? 왜냐하면 사실은 요즘도 그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뭐가 좋은지 몰라요. 어느 날 뭐가 좋다고 그래서 막 먹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또 발표가 나오죠. 예, 그럼 또 다시 되돌아와야 되죠. 그나마 되돌아왔을 때 괜찮은데 우리 그 가습기 살균제처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또 가는 경우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예, 그래서 저는 공부하면서 참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쁘게 살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예, 내 몸에서 뭔가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예,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 감기가 들 것 같아, 뭔가 몸살이 올 것 같아 막 이러면은 뭐 반드시 오는 게 제일 처음에 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염증 반응이거든요. 막 열이 약간 나면서 또 소화기계도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미식미식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쉬어주고 또 필요한 영양제 먹어주고 뭐 이런 조치를 따뜻하게 몸을 해주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냥 또 나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 역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몸은 항상 제자리로 가려고 하는 성질, 뭐죠? 항상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 치유가 이제 그런 것의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이 생기면 반드시 신호가 오는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몸의 신호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이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 번씩 이렇게 좀 쉬어가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을 일단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또 정보를 엄청 많잖아요.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하는 장면까지 나오는 정도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듣고 그리고 듣는 거 끝나면 또 끝이죠. 작은 실천. 소금을 드셨나요 혹시? 네, 네. 그러니까 한 번쯤 뭐 말도 안 돼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한 번 드셔보시고 내 몸에 맞는지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없는지 또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뭐 여드름이 없어졌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생리통이 없어졌다는 분도 저는 또 봤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뭐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또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나씩 체험을 하시면서 실천을 해나가시게 되면 결국은 내가 된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건강해졌네? 뭐 이런 것들을 또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제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웰다잉 하면서 제가 9988234 맨날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외치잖아요. 예, 이게 또 삶의 목표일 수도 있고 막 이런데 제가 여기다 왜 적었냐면 보통 보면 9988234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사는 죽을 사예요. 죽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뭐 150까지 또 간다니까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뭐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2, 3, 4에서 뭐 좀 수정을 하고 싶어서요. 왜 아파요? 2, 3일도 아프지 말아야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좀 뭐 저기 이렇게 돌아가실 때가 되면 뭔가 조금 변화가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2, 3일 동안 잘 정리하고 죽자 이런 의미에서 여기다 한번 적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을 하시면서 또 정보도 많이 들으시고 그냥 흘려만 보내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셔가지고 좀 건강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고요. 저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소금에 대해서 또 더 많은 또
질문들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댓글로 이렇게 좀 질문을 하시면 또 저 나름대로 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또 그런 기회, 또는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